네, 이렇게 좋은 상황에서 조금 전에 얘기해 주신 것처럼 현대차 지금 봐야 된다. 네. 얘기해 주셨잖아요. 네. 그래서 그냥 보지 말고 이분과 함께 이야기하면 음. 현대차 제대로 볼 수 있는 거죠. 그렇죠. 네, 우리 송선재 팀장님 오랜만에 뵙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아유, 한참 예전에 자동차 얘기할 때 네, 많이 뵀었었는데 맞습니다. 그때는 안 좋았죠. 네, 안 좋았죠. 네. 지난 10년 동안은 자동차가 좋지는 않았죠. 맨날 17만, 18만 원, 17만 원. 네, 몇 년? 이익도 잘 나, 수출도 잘 돼, 뭐 다 좋대. 근데 주가는 못 가. 그게 한 10년 하지 않았습니까? 10년 갔죠. 예. 그러나 이제 옛날에 현대차가 아닙니다. 네. 네. 자, 그래서 지금 현대차가 사실 지난 1월 달엔 제일 핫했죠? 핫하고 제일 네. 돋보였던 그게 이제 역시 그 로봇이라는 엔진을 달아서 그런 거죠? 네, 그렇죠. 뭐 자동차 시장이라는 것이 워낙 저성장 산업이다 보니까 뭐 네. 글로벌로 봤을 때 물량 기준으로 1%밖에 성장을 하지 않는 시장이거든요. 그러면은 그 안에서 성장하려면은 결국은 MS 싸움을 갖다가 박터지게 해야 되는 거고 그 안에서 현대차가 그동안 좀 잘 했거든요. 근데 네. 잘 해서 이익은 꽤 늘었는데 문제는 시장에서 투자자들은 저 실적이 계속 유지가 될 것이냐. 자동차 시장이 저렇게 저성장을 하고 있는데 그리고 가뜩이나 중국 업체들이 전기차로 치고 들어오는데 계속 잘할 수 있을 거냐라는 우려감이 굉장히 많았었죠. 그래서 그 우려감을 갖다가 어떻게든 간에 해소를 했어야 됐는데 그 해소할 수 있는 이제 방향으로서 잡은 것이 시장에서 기대하는 거는 결국은 자율주행 자동차 그리고 로봇이었죠. 근데 이제 로봇이 1월 달에 CES를 통해서 현대차 그룹이 로봇을 잘할 수 있구나라는 이제 기대감을 심어줬기 때문에 주가가 좋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팀장님, 오늘은 사실 주가의 시세 측면에서만 보면 전자닉스예요. 6% 이상 오르기 때문에 네. 그래도 네. 1월 달에 히어로였던 현대차가 어저께 살짝 이런 표현이 적당할까? 기었기 때문에 네. 2월 달에 현대차가 매우 궁금하거든요. 그런데 네. 현대차 중에 이제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로봇 사업 관련돼서 주주 변경, 상승 요인 등등이 있잖아요. 네. 이건 요즘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보스턴 다이나믹스라는 회사는 사실 로봇 쪽에서 본다면은 하드웨어 쪽에서는 굉장히 잘하는 회사예요. 업력 자체도 30년이 넘었던 회사고 이름이라는 회사 이름도 보면은 다이내믹스잖아요. 이게 로봇 쪽에서 다이나믹 기술이라는 건 이제 동작과 관련된 기술이 굉장히 뛰어나다라는 걸 갖다가 의미하는 거거든요. 근데 저희가 로봇을 갖다가 이제 생각을 할 때는 예. 거의 대부분 저희가 로봇을 쓰는 이유는 결국은 우리가 하기 싫은 일을 갖다가 하기 대신해 주기 위함이잖아요. 네. 그러면은 단순하게 동작하는 걸 넘어서 정밀하게 움직여야 되고 그다음에 머리가 있어야 되죠. 우리가 뭔가 시켰을 때 알아들어야 되니까 두뇌. 네, 이 부분을 갖다가 보강해야 되는 숙제가 있었는데 네. 1월 달에 CES를 통해서 이 보스턴 다이나믹스가 그 구글 딥마인드랑 제미나이 로보틱스를 갖다가 가지고 오겠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러면서 네. 그 협업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AI 부분이 진전이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했겠죠. 그리고 그 다음에 현대차 그룹이 그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로봇을 공장에다가 배치를 올해 할 거고 그 다음에 그걸 통해서 데이터를 수집하고 기술 고도화를 하면서 2028년도에 상용화를 하겠다라는 이제 구체적인 스케줄까지 나오니까 하드웨어는 원래 잘하던 회사 AI 부분이 보강이 되었고 그 다음에 그걸 언제 사업화를 할지에 대한 궁금함이 있었는데 그 사업화 속도까지 정확하게 이제 말을 해주니까 투자자들은 조금 더 확신을 가지면서 현대차 그룹의 로보틱스 사업에 대해서 밸류에이션을 할 수 있었던 거죠. 근데 진짜 그 로봇이 공장에 들어가서 일하는 것이 그 회사의 기대 내지는 이제 발표대로 갈 가능성이 높긴 한 거예요? 그거는 저희도 지켜봐야 됩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은 네. 뭐 일단 로봇이 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하는 거는 현재 정도는 거의 뭐 분류 작업 정도고 간단하게 운반하고 물류 창고에서 할 수 있는 일 정도인 거고 근데 그런 업무가 공장의 여러 업무 중에서는 좀 단순한 업무고 한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로봇을 갖다가 쓰는 이유는 결국은 휴머노이드 로봇을 쓰는 이유는 범용성이 있기 때문이거든요.
근데 이 병목성을 갖추려면은 결국은 다양한 일을 해야 되는데 자동차 공장에서의 가장 중요한 일은 결국은 조립 작업이거든요. 근데 이 조립 작업을 할 수 있을 정도의 정밀도가 올라갈지, 그 다음에 AI가 발전할지에 대해서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됩니다. 그걸 하기 위해서 결국은 보스턴 다이내믹스가 현대차 공장에 배치를 해서 데이터를 갖다가 수집하고 그걸 계속 고도화하는 작업을 하는 거죠. 그 작업이 2년 동안 진행이 될 거고 그거에 따라서 결국은 향후에 기업 가치는 여기서 더 한 단계 점프할지가 결정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거 이제 한번 실제로 가는지는 조금 확인할 필요는 있기는 있겠다. 네, 그렇죠. 뭐 어차피 기업 가치라는 게 뭐 그 저희가 방향성이 정해져 있는 상태에서 그 안에서 단계 기업 가치가 올라갈 거고 지금은 전혀 불확실했던 상황에서 이 정도로 갈 수 있는 방향성을 잡았구나, 이 정도의 가시적인 그 모습은 보여줄 수 있구나라는 걸 정도를 밸류에이션을 했던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향후에는 진짜 기업 공장에 배치되면서 이게 돈이 될지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또 지켜봐야겠죠. 그래요? 네. 예전에 그 보스턴 다이나믹스를 가졌던 회사들이 대체로 다 한참 그냥 갖고 있다가 다 도망치지 않았습니까? 네, 보스턴 다이내믹스는 1990년대에 설립된 회사고요. 그다음에 이제 독자 회사로 있다가 2000년대 초반에 그 구글 딥마인드에서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알파벳에서 가지고 있었고 그리고 나서 그 소프트뱅크가 또 가지고 있었고요. 현대차 그룹이 2021년도에 인수를 했던 회사입니다. 그렇죠. 최근에 소프트뱅크가 그래도 콜옵션이 있죠? 네, 소프트뱅크가 콜옵션이 아니라 풋옵션이 있습니다. 있죠? 풋옵션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2021년도에 매각할 당시에 풋옵션을 걸어놨고요. 4년차 때 한 번, 5년차 때 한 번 할 수가 있고요. 5년차 때가 올해입니다. 그래서 올해 6월 30일까지 소프트뱅크가 풋옵션을 가지고 있고요. 상장을 하지 않으면은 소프트뱅크가 풋옵션을 행사할 수가 있습니다. 행사하면 뭘 해줘야 돼요? 매수를 해줘야 되죠. 그러니까 소프트뱅크가 이 주식을 자기네들 지분율이 한 10% 정도 되는데 이걸 갖다가 현대차 그룹한테 팔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가격 다 정해져 놨고요. 그거는 모르겠습니다. 저희도 알 수 있는 정도는 풋옵션을 가지고 있고 풋옵션이 어떻게 행사된다라는 정도만 알고 있지 가격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은 양자 간의 기밀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알기는 어렵습니다. 만약 보스턴 다이내믹스가 상장을 하면 현대차한테는 호재예요, 악재예요? 일단 기업 가치를 높게 평가를 받을 수 있다라는 점에서는 호재이고요. 지분율이 희석된다라는 점에서는 좀 약간 좀 희석에 대한 불편함은 좀 있죠. 희석이 되면 뭐 그건 좀 아쉽고. 그러니까 시장이 IPO를 하면 네.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시장 규모는 커지지만 현대차 갖고 있던 지분의 퍼센테이지가 좀 줄어들어서 그런 하나하나 이제 산수를 해봐야 된다 이런 말씀인데 그렇습니다. 그래도 시장은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요. 뭐 지금 일단 로봇 시장 자체가 워낙 클 것으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제가 다른 방송에서도 말씀드렸지만은 저는 글로벌 휴머노이드 로봇 시장은 일경까지도 가능한 시장이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경이요? 네. 시장 규모가? 네. 지금 글로벌 자동차 시장의 규모가 한 4천조에서 5천조 정도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봤을 때 로봇 시장은 그거의 2배 정도까지도 가능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건 집집마다 로봇? 네, 맞습니다. 1인 1가구에 1로봇을 갖다가 가정을 한 거고 그다음에 산업용 로봇과 관련해서는 전체 그 노동의 한 20%를 대체를 한다라는 가정이고요. 그거는 뭐 당연히 시간은 걸리겠죠. 뭐 20년이 걸릴지 50년이 걸치는 시간이 걸릴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봇 시장은 워낙 쓰임새가 많기 때문에 결국은 1가구 1로봇까지 배치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얘기 있어요. 그러니까 로봇 시터 출산 장려 정책 중에 하나로서 국가가 보급한다.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로봇이 애 봐준다고요? 네. 그 출산 장려책에 들어가는데. 그렇지 않나? 왜요? 사람보다 알 걸? 뭔가 이렇게 로봇이 애기 보고 있으면 조금 그런데. 하여튼 뭐 그런 것들도 생각을 하고 있다. 그래서 아마 시장이 자동차 시장보다 시간은 걸리겠지만 더 커질 게 로봇 시장이다. 네, 그렇습니다. 네, 거기에 보스턴 다이내믹스는 매우
이 지배적인 위치를 차지할 가능성이 좀 높은 기업이죠? 네, 뭐 당연히 지금 현재 글로벌 로봇 시장은 이제 양축으로 진행이 되잖아요. 중국과 미국인데 미국 쪽에서 휴머노이드 로봇을 개발하는 주요 회사들이 테슬라, 그다음에 보스턴 다이나믹스, 피규어, 앱트로닉, 어질리티, 원엑스 테크놀로지 이런 회사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물론 이제 기술적인 개별 특성이 있지만은 대규모 양산 능력과 관련된 부분에서 가장 앞서갈 수 있는 회사는 결국은 테슬라랑 보스턴 다이나믹스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테슬라랑 보스턴 다이나믹스는 결국은 뒷 배경이 자동차라고 하는 거대한 기계 산업을 갖다가 기반으로 하고 있고, 이미 뭐 테슬라 같은 경우는 연간으로 한 180만 대 정도를 생산을 하고 있고, 현대차 그룹은 글로벌로 700만 대 이상을 갖다가 생산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양산 경험이 굉장히 풍부하고요. 그다음에 밸류 체인도 이미 다 구축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자동차의 이 밸류 체인을 기반으로 해서 양산이 딱 시작됐을 때 스피디하게 진행할 수 있다라는 점에서 보스턴 다이내믹스가 큰 강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시간이 많이 좀 지났기 때문에 사실 이렇게 또 급등하는 장에서 네. 1월 달에 히어로였던 현대차를 다시 한번 바라볼 때는 심도 있는 점이 하나 좀 중요한데, 주가 측면에서 보면 현대차가 부품단에서의 자동차 부품단에서의 주가 시세가 크게 움직였는데 이제 로봇으로 넘어왔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현대차의 부품 이게 로봇하고는 어떻게 연결이 되는 겁니까? 로봇은 저희가 뭐 첨단 IT 장치가 들어가 있지만은 실제로 이동과 관련된 부분에서 역할을 하는 하드웨어는 거의 대부분 기계거든요. 그러면은 뭐 주요 액추에이터라고 하는 게 모터, 감속기, 제어기, 엔코더 이런 부품들은 다 자동차 쪽에서도 이미 쓰이고 있는 부품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원천 기술은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걸 자동차용으로만 개발했던 회사들이 이제 로봇용으로 개발을 할 수가 있는 거고, 네. 그 로봇으로 개발을 해서 한다라면은 기존에 가지고 있던 뭐 원재료 공급부터 부품 소싱이라든가 뭐 제조 능력이라든가 이런 모든 밸류 체인을 갖다가 활용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네. 그러면 기존의 자동차 회사들은 자동차라고 하는 저성장 산업만을 위해서 자산을 활용을 했었는데, 로봇이라고 하는 신규 성장 산업이고 자동차에 비해서 2배 가까이 커질 수 있는 산업을 위해서 기존에 이미 구축해놨던 자동차 자산을 활용할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본다라면은 네. ROE가 개선이 될 거고 당연히 재평가될 수 있는 위치에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품주도 한번 잘 살펴보도록 하고, 지금 보니까 코스피는 꽤 세게 가고 있는데 코스닥은 아침보다는 조금 약하네요. 한 2.8%? 7자 맞습니다. 7자. 7자가 뭐예요? SK하이닉스 7자 맞습니다. 아, 그래요? 아, 코스피가 더 세게 가는구나. 4.55% 정도 코스피는 가고 있습니다. 자, 하여튼 자동차, 특히 현차, 뭐 기아도 현차 가는 만큼 기아 가요? 아니면 기아는 보스턴 다이나믹스랑 큰 상관이 없으니까? 아닙니다. 뭐 아닌가요? 기아도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현대차 그룹의 기본적인 원칙은 미래 성장 동력에 대해서 공동 개발, 공동 생산이라는 관점이거든요. 그래서 예. 보스턴 다이나믹스의 지분을 55%를 들고 있는 게 HMG 글로벌이라고 하는 미국의 중간 지주 회사인데, 이 HMG 글로벌의 지분을 현대차, 기아, 모비스가 5대 3대 2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보스턴 다이나믹스의 지분 가치 상승은 기아에도 연결이 됩니다. 그리고 또 주주환원 측면에서 본다면 좀 기아가 조금 더 유리해요. 왜냐하면은 배당과 관련해서 지금은 저희가 기대할 수 있는 연간 배당 수익률은 현대차가 2%인데 비해서 기아가 4%이거든요. 그리고 기말 배당만 보면은 현대차는 1%가 조금 안 돼요. 근데 기아는 4%를 다 기말 배당을 하기 때문에 3월 달에 배당 기준일로 본다라면은 기아가 조금 더 그 부분만으로는 또 좀 더 유리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송선재 팀장님과는 이 정도로 자동차 네. 섹터 정리 한번 좀 해보고요. 현대차 다시 한번 저도 또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고생 많으셨고, 사실 이런 막 한 10년 이렇게 막 베스트 채널이 사신 분들 네. 모시기가 쉽지가 않은데, 오늘 특별히 또 우리 빈센트님 장중에 모시기 참 힘들어요. 알겠습니다. 하여튼 오늘 대단히 감사하고요.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